안녕하세요, 지혜신당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모델 주우재님 점사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성격이 욕심이 많대요. 그래서 이쁘대. 욕심이 많대요. 어떤 걸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고 내 성취나 성과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뻣뻣하면서 좀 내가 남들이 말하기보다는 내가 좀 깎아내리는 성격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믿는 상황인 거고, 욕심이 원체 많아서, 성격 자체가 원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은 한 가지의 영광, 과거의 영광으로 평생을 살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실용주의적인 거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할 거야. 한편으로 또 꼰대 같은 마인드를 싫어하는 거야. 내가 한때는 말이야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죠. 이런 사람들은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왜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남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나에 대해 생각하는 게 동일시되어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내 일에 관해서는 합리화시킬 법도 한데 다른 사람과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성격 자체도 굉장히 딥한 집중력을 갖고 있대요. 어떤 것을 좋아하면 너무 심하게 좋아하고, 예를 들면 잠을 안 잔다든지, 어떤 것이 하고 싶으면 너무 심하게 하고 싶어하고. 근데 이게 좋은 점이 인간관계에도 좀 적용이 되나 봐요. 그래서 사람한테 잘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예를 들면 일로 만난 사람이어도, 업계 종사자겠죠? 일로 만난 사람이어도 이 사람한테 어떤 걸 얻고 싶으면은 자는 시간이든 안 자는 시간이든 이렇게 좀 파서 하루 종일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어떤 것을 얻어내는 성격인 거죠. 근데 단점은 이게 자기가 꽂혀야지만 할 수 있대요. 이런 성격의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면 내가 원할 때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할 때 꽂히니까 상관없지 않냐? 원할 때 항상 꽂히는 게 아닌 거죠. 감정이 복잡하거나 하면은 고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감정이 복잡한지를 캐치하지 못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고 나서도 후회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고려를 못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지? 이렇게요. 그리고 심성이 조금 착하대요. 나만의 어떤 규칙, 나만의 룰,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까지는 오케이, 이것까지는 안 돼, 이렇게 하는 것들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좀 양심적으로 살아가시나 봐요. 물론 누군가가 알아주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 기준을 무너뜨릴 필요가 있대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안 지키는 사람들한테 열받아서 이제 복장이 터지기 때문입니다. 신은 뭐 하길래 여태까지 이 못된 놈들 어떻게 처리를 안 해주나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다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섬세한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돈 욕심이 없대요. 돈 욕심이 없으면 청렴결백하고 좋은 사람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이 사람은 돈을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어떤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 답답한 상황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돈을 먼저 기준으로 내가 이걸 얻고 싶나, 아니면 나의 윤리를 기준으로 생기는 돈만 얻고 싶은가.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윤리 안에서 최고의 돈을 얻고 싶어 라고 했더니 어떤 동료나 어떤 비슷한 조건의 사람들에 비해서 아쉬움이 조금 남는 거죠. 근데 윤리를 어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 식으로는 힘이 쫙 빠지는 스타일인 거야. 나 그러면 안 해. 나 그냥 돈이고 나발이고 안 할 거야. 나 안 살아. 얘네랑 어떻게 같이 살아. 뭐 요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착한데 조금 화가 많아서 생각이 조금 마무리가 안 돼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안 해놓고 내가 꽂히는 대로 순간적으로 열심히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스스로 머리가 꽤나 좀 아플 사람인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문제는 집안에 상문이 좀 있는 지가 오래됐대요. 이게 거의 뭐 본인 20대 뭐 초반 이 정도부터 달려온 것 같은데, 눈앞이 약간 한 여기까지 셔터가 쳐져 있다 그럴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고 산다고 할까요? 이게 가까운 사람 상문이라서 이거는 해결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해결을 안 하면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고 이런 스타일로 이런 뷰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게 없는 버전이 원래 원조 버전인데, 이런 욕심 많은 사람일수록 내가 정신이 클리어하지 않으면 내가 기대하는 어떤 사양이라는 게 내가 팔자대로 타고난 게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사양을 기대하는데,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너무 과대평가했나? 이런 삶을 계속 살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불편하고요. 그리고 연애관이 문제가 아니라 동성 친구 사이의 어떤 그런 규칙 같은 것 자체가 원래도 어렵대요. 그렇다 보니까 여성인 사람, 어떤 다른 사람과 어떤 우정을 교류하는 것도 서툴고, 그러다 보니까 연애하는 것도 조금 본인의 어떤 그냥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어떤 것을 발전하고 노력하고 어떤 것을 얻어내고 이런 게 성격이라고 하는 거의 취미 가까운 정도다 보니까 이 누구랑 연애를 하면 답답할 수가 있어요. 너는 지금 뭐 하고 있고 너 왜 이거밖에 안 했고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회적인 개념에서는 연애가 아니잖아요. 이분이라고 해서 그런 연애를 안 하고 싶은 게 아니지만 이게 정말 양심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거다 하고 한가 봐 이러고 정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좀 미적 기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자한테만 높은 게 아니야. 그냥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름다운 사람이면 내가 다 양보를 하겠다고 이 사람 하나 꽂아놓고 저 패놓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야. 그러다 보면 나 빼고 다른 사람에 대한 혐오가 심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동성, 이성을 가리지 않고
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면 나 빼고는 나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지가 않아. 이게 왜 그러냐면 나하고 비슷한 사람은 흥미가 안 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하고 비슷한 사람을 안 갖다 놓은 거예요. 왜냐면 이 성격 자체가 누군가가 나 좋다고 해도 거의 안 들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생각에는 조금 외롭고, 그럼 외롭다 보면 혼자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혼자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예를 들면 뭐 음악 듣기, 영화 보기, 어떤 뭐 커뮤니티 하기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게 조금 문제는 길어지다 보면 결혼운이 좀 딸려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연애만 하면 결혼운이 드는 스타일이에요. 이해가 안 될 뿐이지 어떤 사람을 마주치면 그냥 좋아하는 거야. 연애에 대한 감정이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단순하게 눈앞에 화초가 보이면 화초가 싫어! 막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막 이 화초도 좋고 저 동물도 좋고 이런 느낌으로 그냥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조금 이렇게 혼자서 있는 것을 많이 하는 성격인가 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마주치고 어떤 사람의 특히 자세히 알게 되면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뭐 어쩌고 하던 간에 이게 약간 정이 많이 드는 성격인 거죠. 왜냐면 이게 노출도 자체가 적으니까. 그래서 계속 연애가 길어지면 결혼수가 들긴 드는데 이건 또 가정사에 관한 문제인데 내가 어렸을 때 어떤 느껴왔던 어떤 뭐랄까요? 불만? 결핍이라고 하기에는 사회적 기준의 결핍은 아닌데요.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이상적인 가족이라는 그림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진다보다는 약간 뭐랄까 대비가 안 됐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루다 보면 45 정도가 마지노선이긴 한가 봐요. 근데 이런 사람일수록 결혼이 사실은 중요해요. 가족이 생긴다는 게 중요한다기보다는 내가 못 해본 것, 예를 들면 남들은 다 하는데 나는 이걸 못했어 하는 거에서의 성격 자체가 못 참는 거예요. 약간 다른 사람들이랑은 약간 유형이 다르죠. 다른 사람들은 뭐 조바심이 나서 결혼을 한다 그러면 조바심이 나는 성격은 아닌데 조바심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죠. 대쪽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 지나고 나서 남들 다 하는데 나는 안 했어 라고 하면 내가 약간 부족하다기보다는 나는 뭐 했지? 나도 했었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주우재님 같은 사람일수록 빨리 결혼하고 빨리 이혼해야 되는 거죠. 왜냐? 그러면 내가 완벽주의였어. 나는 완벽주의 성향이라고 했던 것이 애초에 하나로 그냥 깡그리 나가는 거야. 사회적인 기준에서 100점에서 한 5점 바로 빼버려.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95점이나 75점이나 55점이나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살기가 더 쉬워져요. 더 편해지고 더 행복해져. 그래서 결혼을 권해드리면서 문제는 12구설이 이게 팔자에 좀 은은히 깔려 있어요. 이게 내가 성격상 주변 사람들을 조금 모자란 사람들을 많이 두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비교적 모자란 사람들을 많이 두고 이 사람은 이게 부족하니까 내가 이해해줘야지, 내가 이 사람은 이거를 또 잘해줘야지, 이 사람은 이걸 잘 모르니까 내가 알려줘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요 약하다는 게 착하다는 게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는 착했고 그때는 약했으니까 그것을 반전해 봤을 때 나는 약한 사람의 상태한테 잘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하지만 조금 그런 거 있죠. 순수악이라고. 그냥 나는 근데 난 속상해서 그랬어, 나는 근데 아주 뭐 잘못되라고 한 건 아니야, 뭐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좀 구설이 계속 돌아요. 이게 구설이 계속 드는 거는 약간 어떤 스타일이냐면 약간 주우재님하고 한 카톡 디스코드를 캡처해갖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정도라 그럴까요? 그 이거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 알고도 죄책감이 없었다기보다는 진짜로 생각 안 해본 거야. 근데 보통 다른 사람들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죠. 근데 이런 주우재님 같은 성격일수록 이게 내가 단단하고 나는 실수하면 안 되고 나는 이런 것들을 뭐 잘하고 싶고 이런 성격일수록 이런 거를 못 참아요. 이런 것들을 부딪히면은 막 대인공포증 생겨가지고 그냥 한번 싹 갈아버리고 한번 싹 연락 끊어버리고 막 잠수 타버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한번 재수 한번 볼게요. 이게 금전운은 좋은데 이게 잘 되다가 본인이 가족 일에 한번 부딪히면 숨어버리고 싶대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제할 생각을 하지 말래요. 내가 가족에 있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가족 일로 인해서 내가 큰 상심을 얻었어, 그거랑은 나랑은 어떻게 보면 좀 별개잖아요. 이게 어릴 때의 마음이 그대로 성장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조금 남아있는 건데, 그리고 또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놓으셔라. 그러면 특히 본인이 돈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돈이 끊기지 않으면 사람이 아주 극도로 히스테리적으로까진 가지 않거든요. 일상생활 수준의 짜증만 있을 뿐? 그러니까 조금은 나를 위해서 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결혼운이 조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결혼을 진행하시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히스테릭하게 그렇게 진행하신 마시래요. 조금 더 편안하고 본인 위주로 진행을 하시면 본인에게는 조금 더 타격이 없을 것이다. 왜냐면 이게 약간 결혼 준비하게 되면 이 사람이 스트레스가 팍 튀거든요. 그리고 가족 간의 금전거래는 하지 마시고요. 특히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뭐 그런 관심도 끄셔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남들이 나를 생각하는 건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면 바로바로 털어야 되는 거죠. 약간 짜증을 내고 어떤 화를 내도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요.
그리고 동식물 같은 것들 많이 키우면서 살래요. 어떤 것이 살아있고 어떤 것들에게 사랑을 주고 그런 것들이 본인 성격에 훨씬 좋은 취미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 마음을 닫으려고 하지 말고, 그게 사람이든 간에 미리 마음을 닫으려고 하지 말고, 특히 사람을 무시하지 말래요. 무시하는 것도 미워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에게 다 하중이 오는 거고, 이 미운 세상에서 나는 살아야 되니까 더 우울하고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재수가 약하게 되는 거 보니까 조금 세금 문제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손보셔야 되겠어요. 이게 약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 마주쳤을 때 해결도 가능한 거지만, 이 성격 자체가 이 스트레스 자체를 힘들어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주우재님 점사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우재님은 아주 똑똑하고 야무지고 열심히 하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